안녕하십니까, 한광진 행정사입니다. 최근에 경기도청에서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3건 진행했는데요. 담당 공무원마다 업무 스타일이나 업무에 임하는 태도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아주 친절하신 분도 있었어요. 진짜 제가 유튜브에서 실명으로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담당자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의심이 많고 숨기려는 게 많은지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도 안 해주는 그런 담당자도 있었는데, 공무원을 상대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처럼 이렇게 직업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이렇게 공무원 대하기가 어려운데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불편하시고 어려우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기도청에서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은 총 3건이었는데요. 이번에 진행한 사단법인은 전부 목적 사업이 달랐어요. 하나는 생활 속 소음 관리 및 중재 관련된 단체였고, 또 하나는 동남아로 문화교류 목적의 국제단체였어요. 마지막은 노동안전 개선을 위한 근로자 보호 관련 법인이었습니다. 이번에 동시에 3건을 추진하면서 또 한 번 느낀 점이 있었는데요. 사단법인 설립은 단순히 서류만 잘 준비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같은 경기도청이라도 부서마다 또 요구하는 담당자마다 기준이 전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이번에 경험한 경기도청 사단법인 설립의 핵심 포인트와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전협의 중요성에 대해서 실무자 입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회원 사무실 기본 재산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A부서에서는 회원 30명에 기본 재산 3천만 원이면 된다고 했고, B부서에서는 회원 100명 이상은 되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부서에서는 저희는 회원 수나 기본 재산 기준이 없으니까 알아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 실적 1년치 이상을 제출하셔야 검토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같은 경기도청인데도 이렇게 말이 달라요. 기준이 다른 거죠. 이건 서류가 문제가 아니라 담당자의 어떤 시각이나 해석, 그리고 그 부서의 관행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경기도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서울시청이나 인천시청, 부산시청 다 비슷해요. 설립 요건을 보면 보통 이래요. 회원수 30명에서 50명 이상,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기본 재산은 3천만 원 이상, 일부 부서는 5천만 원 이상 요구하기도 해요. 그리고 창립총회 개최,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 서류 준비하면 끝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만 준비하면 끝이에요. 사단법인 설립 허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문제는 실무에서 각 부서마다 해석이 정말 많이 달라요.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례 중 한 곳은 서류도 잘 준비하고 창립총회까지 제대로 정석대로 마쳤는데도 공무원이 정관의 문구 하나를 더 명확하게 써야 한다고 보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미 같은 내용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담당자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담당자의 해석 차이가 컸던 거죠. 제가 공무원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네 다른 부서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허가를 내줬다고. 이렇게 여러 차례 설명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공무원하고 싸워봤자 허가받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요청사항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어요. 법령이나 규칙에 나와 있는 그 제출 서류 외에도 공무원들이 비공식적으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되게 많아요. 설립 전인데도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하기도 해요. 또 재산 출연 예정자의 소득 증명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사무실 집기, 구매 영수증을 요청하기도 해요. 제가 진짜 최악의 사례를 경험했는데요. 여긴 경기도는 아니에요. 담당 공무원이 어떤 요구를 했냐면 회원들이 이 담당 공무원에게 개별적으로 회원 가입 여부를 이메일로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요구죠. 더군다나 그 단체는 장애인 관련 단체였는데 개별 회원들한테 이메일로 회원 가입 여부를 답변해라? 이런 요구를 한 사례도 있었어요. 이런 비현실적인 요구까지 받기도 해요. 물론 이런 자료 요청이나 요구는 관련 법령이나 매뉴얼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심사 담당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사단법인 설립은 서류 작성보다 사전 협의가 더 중요하다.
단순히 신청서만 들고 접수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서에서 심사하는지, 담당자의 관점은 어떤지 미리 확인하고 접근해야 허가를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담당자와 전화 한 통 없이 접수했다가 2번, 3번 반려되고 창립 총회 2, 3번 다시 여는 상황, 실무에서는 정말 많이 발생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을까? 내가 직접 하면 안 되는 걸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공무원도 사람이고 각자 업무에 대한 이해도나 관행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안내가 없으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담당 공무원이 한번 부정적인 인상이 생기면 그 뒤엔 서류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이런 심리적인 진입장벽이 생겨서 허가가 안 나거나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준비를 하시다가 꽉 막히는 상황이 있어서 그때서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실제 저희가 중간에 일을 받아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미 공무원 머릿속에 편견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붙어서 그제서야 서류를 제대로 준비한다고 해도 허가를 잘 안 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영상 보셨으면 왜 이렇게 복잡하지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더 복잡한 사례를 저는 매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담 전화를 주시는 분들께 늘 말씀드려요. 복잡한 건 당연한 겁니다. 다만 그 복잡함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직접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기준을 확인하고 사전에 서류를 검토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공무원하고 전화 연결도 어렵고 연결되더라도 그건 접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라는 답변 듣기 일쑤고 담당자마다 말이 다르다 보니 무엇이 맞는 건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서류를 한번 접수하고 나면 담당자의 첫인상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후 아무리 수정해도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처음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 즉 접수 전에 그 부서가 어떤 걸 중요하게 보는지를 아는 게 핵심이. 그런데 뭐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어떤 뭐 공무원의 스타일, 부서 관행, 심사 기준까지 미리 파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초기 전략을 잡는 일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많은 사단법인 설립 케이스를 경험한 전문가라면 이 정도 회원 수면 통과되겠구나, 이 문구는 꼭 정관에 넣어야 하겠구나, 이 부서는 이런 식으로 요청하겠구나 하는 어떤 감과 기준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죠. 서류 준비하고 허가 신청해서 한 번 공무원으로부터 반려당하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지금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자에게 자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가볍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고요. 대략 설립 취지를 말씀해 주시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방향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편하게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